자, 이런 와중에 국짐은 이제 월북 공무원에 대한 게 그 당시에 자료들을 이미 국회의원들이 전부 공개해서 다 봤고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다라고 하는 후속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게 잘 이제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을 다른 쪽으로 지금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뉴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보가 담긴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공개에 협조하겠지만 감당 가능하겠냐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여야 기준이 있고 또 고등법원의 판결 등 기준이 있는데 SI 정보 공개 여부는 정부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이 SI 정보는 공개되는 순간 가치가 훼손되고 심각한 피해가 있다며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국민의힘이 감당이 가능하겠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무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지은 말이 없습니다. 감당 까자 안 이러니까 하려고. 조용하다가 뭘 꺼냈냐면은 이제 다른 거 꺼냈어요.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상규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경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자꾸 민주당 탓으로 뭔가 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왜 윤석열이 아무 대책이 없다고 했거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북풍몰이 해가지고 이거 끝나면 다음 거, 이거 끝나면 다음 거 아마 또 준비돼 있을 거야. 지금 벌써 지금 북송 사건 이거 검토 중이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했거든요. 까자고 하니까 못 까고 이걸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에 왜 이재명 의원 뭐 대장동 까다가 뭐 법인카드 까다가 백현동까지 넘어가는 거 까도 안 나오니까 계속 그 다음 해가지고 어떻게든 민주당이 뭐 잘못했다는 걸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2022년에 이런 색깔론이 먹히나? 아니 저들은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사실 물가 오른 거하고 기름값 오른 것 때문에 되게 열받아 있거든요. 그쵸. 증권 개박살 난 어. 거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저딴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더 열뻗치게 한다고. 근데 오늘도 이 얘기했어요. 고금리 가계부채 근본 해법 어려워. 그냥 와. 아니 어려워도 거짓말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잡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공직자고 공무원의 입장인 거지. 우리가 그거 하라고 너를 대통령에 앉혀놨는데 어이구 그것까지 할 여력은 없지. 미국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아예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 그냥 어렵게 살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력으로 극복해야죠. 국민들을. 뭐, 앞으로 이제 옛날에 뭐 혼부식 장려하더니 이제는 뭐 간헐적 단식 장려할 건가? 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새끼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정신력으로 한 끼만 드세요. 이렇게 할 건가? 빵이 아이고. 없으면 뭘 먹으라고? 밥이 없어 빵 먹으면 뭐였지? 케이크를 먹으라고 빵이 없으면.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자고 하면 또 깨갱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당이 야당 국방위가 이 한미 연합 정보를 부정하는 거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거 기사 잠깐만 볼게요. 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의 자발적 월북 추정이 뒤집힌 것과 관련해 경 정부는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 이후에 합참에서도 정보 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여기 싹 입을 닫아버렸어. 국짐이 조용합니다. 그 당시에 국방위원장이 그쪽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황은 내가 인정을 한다. 튜브 타고 간 것 같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가 그 당시에. 자, 여기에 보면은 노컷뉴스인데 2020년 9월 24일 기사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야 피살 공무원 월북 정황엔 공감했다며. 그리고 늑장 대응은 질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개 질의와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질의 끝에 해당 공무원의 월북 정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반쯤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따옴표까지 쳤다고. 이게 말이죠. 따옴표까지 쳤다고. 이 양반이 배에서 내릴 때 비상조끼, 그 다음에 신발 이런 것들을 일부러 보여지게끔 남겨놓고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다에 빠졌다, 실종됐다라는 거를 인정해달라는 얘기거든. 응? 그럼 그러한 인정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단순하게 빠져서 구조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해역 주변에 있었으면 어떻게든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자기 스스로 38km를 26시간에 걸쳐서 이동을 했단 말이야. 해류를 역으로 전진해가지고. 그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구조가 됐을 거야. 26시간 떠 있었다 그러면 그만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갖췄다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튜브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빠진 자리에서 기다렸으면 항로를 더듬어서 찾아줄 건데 왜 38km를 이동했겠냐고. 말로는 살라고 해변으로 접근하려고 이동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가까운 쪽으로 해류를 타고 자기가 지나온 배 타고 나왔던 방향으로 가지고 왜 역방향으로 올라간 사람을 갖다가 그걸 스스로 구조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 스스로 자살? 구조를 하려고 했다는 거냐고. 자살하려고 그러면 이미 거기까지 가진 않지. 26시간 물에 떠 있지도 않지. 그러니까 DMZ 넘어가면 사실은 우리나라 군 병사도 아마 그거 넘어가면 사살하기로 돼 있을걸요? 근데 일단 이 공무원이 뭐 일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자기가 뱉어 갔잖아.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 뭐 한미 연합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다 보고 나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국방위까지 다 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군도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넘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서류를 다 들여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감청 자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들 안에서 이 사람의 뚜렷한 월북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당시엔 동의까지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경을 더 질타를 하거나 당시에 어업지도선이 구조를 못한 부분에서 질타를 했겠지만 지들이 조용히 덮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갖고 이거를 역으로 파고 있는 거야. 거기다 대놓고 이제는 북한에서 떠내려온 어부를 갖다가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돌려보낸 것까지도 인제가 와갖고 문제로 삼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 어부가 여기 내려와서 무슨 비밀 메시지를 전하고 아니면 여기가 군사기밀을 받아갖고 돌아가는 걸 방조했다는 거야, 뭐야. 실수로 떠내려온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송환해 준 게 이게 어떻게 무슨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냐고.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때 다 하긴 했잖아요. 하고 넘어갔잖아. 이때는 심지어 국방위 간사가 국민의힘이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지. 정권 바뀌어서? 응. 아니 문제를 제기할 거였으면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난 모르겠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나 참. 이게 북풍몰이를 통해 갖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얻을 게 없어요. 이미 북한이 우리하고의 모든 통신선들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IAEA가 나서가지고 지금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뉴스로, 국제 뉴스로 타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핵실험 강행돼서 실시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자체에 외국인 투자자들 도망가는 건 기본적으로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완전히 패싱당한 상태에서 미국하고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놓고 일종의 줄달리기를 하는 입장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까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린 진짜 섬으로 고립돼 버려요.
그럼 우리가 연결해서 갈 수 있는데 일본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대륙이랑 연결을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한반도의 미래가 있어요. 이제 러시아, 중국이 전부 다 한국의 손을 잡고 유럽까지 연결시키는 거대한 공급망과 유통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술, 한국의 어떤 자본과 참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걔들이 우리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쇄국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북한이 우리랑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가 무슨 제재로 대륙에 진출할 겁니까? 터널 팔 거예요? 중국이랑? 저것들은 대륙의 진출이고 나라 경제고 나발이고 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대대손손 정권 잡아가지고 이 나라 헤쳐먹을 수 있는 거 다 헤쳐먹고 싶은 거 외에는 관심이 그래서 없다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국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쟤들 눈에는. 쟤들 양에는. 이 강국이 되는 걸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거를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서는 안 돼. 이 나라는 예전부터 이 나라를 지배한 기득권들의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은 노예처럼 복무해야 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쟤들의 목적이었던 거거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뭐 전쟁 일어나면은 민중들이 나가서 개돼지처럼 싸우다가 죽고 우린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전쟁 끝나면 돌아와가지고 기득권 우리가 또 차지하고 헤쳐먹고 대대손손. 그래서 우리 시민 권력이 지금의 이 민주화를 지키고 있는 바탕인 거거든요. 이 시민 권력들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 구심점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 위기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던 최고의 위기 상황일 수 있어요. 구한말 이후에 우리가 겪은 지난 5,000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위험한 위기일 수 있다는 거야. 왜? 지금 가장 내부의 적들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움켜쥐고 모든 분야의 권력을 전부 다 독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치면 이 기계에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 왕조 국가로 검찰 왕조 국가로 나락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우리가 진짜 들고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헤아려야 될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의원 한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므로써 이 민주당과 이 대한민국과 진보 진영이 개혁이 되고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우리가 이재명 의원을 민주당 당대표로 만들면 그가 영웅처럼 짜잔 하고 모든 칼질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예전처럼 다시 평화롭게 돌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저는 깨시민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만드는 이 과정 있잖아요.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되도록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고 내가 이래서 정치로부터 등을 돌리면 안 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낀과 동시에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이재명과 함께 개혁을 쟁취하고 앞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더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재명의 당대표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전 진짜 너무 힘든데요. 일단 당대표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저는 좀 손 놓을 테니까 혼자서 다 해주실 거죠. 이런 생각으로 이재명 당대표 만들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혼자 당대표 됐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은 반 정도의 국민들은 깨어나지 못했고 적폐 세력은 여전히 그 뿌리가 너무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다 캐내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 떼고 딱 한 달도 안 돼서 나라가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뽑고 나서 손을 놨죠. 그러니까요. 믿고 의지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재명을 당대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훨씬 더 단단해져야 되고 투사가 돼야 되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는 더 악랄하고 극랄하게
저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